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평균치 정도는 올라갔고, 코스닥은 뭐 종목들별로 이제 편차가 좀 심하게 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미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국 증시 올라가는 걸 잘 보면 10월 27일 기점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0월 27일 이후에 시장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7일 정도가 왜 변곡이 되냐면 대략적으로 결제일 기준으로 저게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미리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이제 또 연말 수익률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즈음 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 미국 CPI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긴축이 끝났다. 이 기대감이 시장을 올린 동력이었고 또 이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 가능성, 뭐 지금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 내리고 어쩌고 하면서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부담을 덜어냈고 미중 정상회담은 크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슈 중에 하나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3주 연속 올라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3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2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수급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종목들별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주 에너지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일부 제약주가 좀 부진했고 그 외에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주 후반에 좀 부침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반도체주가 됐든 의류주가 됐든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에서는 낙폭과대주들 에이스테크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엔터주하고 게임주가 지난주에는 좀 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헬스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지수를 좀 방어하는, 끌어올리는 그런 각각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게 또 지난주의 특징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그동안에 좀 못난이로 분류가 됐던 한동안 한 사이클 정도 못난이로 분류가 됐던 종목군들이 강했고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오히려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자동차 같이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특징이었고요. 좀 이제 이번 주 이슈가 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선 인플레이션 진정을 주목할 거냐. 근데 이거를 살짝 틀면 소비 둔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주목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금리가 안정되면서 미국의 30년 만기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내려가면 이것도 물가 진정 요인이 돼요. 그래서 주거 비용이 계속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뭐 이게 사실은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주거 비용은 또 뭐 이것만 포함되는 게 절대 아니라 더 많은 더 영향력 큰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거는 소비 여력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소매 판매 같은 어떤 데이터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좋게 보면 인플레 진정이지만 나쁘게 보면 소비도나 경기도나 우려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똑같은 뉴스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게 되는지 요 이제 뉴스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증시가 지금 저항대입니다. 이제 코스피 달러 차트로 보면 이게 원화 차트가 아니라 코스피 달러 차트입니다. 보면은 121선, 121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이 21선이잖아요. 20일이죠. 그러니까 120일이 120일이면 6개월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거냐. 그동안에 이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직 미국 국채 금리는 4.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4% 정도 됐을 때 주식시장까지는 반응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갖다 돌파할 정도의 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플레이션 진정 가지고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구간의 시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대형주 뭐 하나가 확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해외 쪽에서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저항대 이 달러 차트로 200주선이 돌파는 됐는데 돌파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쯤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또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푸시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푸시 못 해주면 달러 차트로 121선 돌파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변곡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봤더니 2주 연속, 2주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인도에서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 순매수가 순위가 좀 높아지고 있고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중국은 홀짝홀짝 그렇게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번 주까지 매수가 이어진다라면 적어도 연말에 큰 하락이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어떤 안도감이 생길 수 있죠. 이건 제가 지난주에 블룸버그 기사 설명드렸잖아요. 쭉 내용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가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제 뭐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금지도 있겠지만 이거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출 지표 개선이라든가 반도체 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코스피 이익 증가치가 상당히 좀 가파를 것 같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한다더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주보다 지난주에 매수 강도가 좀 떨어져서 이번 주에 좀 매수가 지속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변화.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 뭘 매수했나 봤는데 위에 보고 계신 거는 7월부터 10월까지. 예, 그때 이제 4개월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거든요. 근데 보면 매수 쪽에는 삼성전자는 계속 샀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두 종목 합쳐서 1조 3천억 이상 매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매도 쪽이 거의 대부분 2차 전지였어요. 상단을 보시면. 근데 특히 포스코홀딩스만 5조 3천억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면 포스코홀딩스를 월 평균 한 1조 3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페이스로 매도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월 평균 한 2,500억 정도 매수 페이스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더 세게 매수하죠. 이게 불과 지금 11월 절반 조금 더 지난 수준인데, 근데 포스코는 3천억 정도 매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포스코의 매도 페이스는 월 평균 5천억. 그러니까 매도하던 거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정도로 페이스가 떨어졌고 매도하는 거에 삼성전자는 10배. 예, 그러니까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수했던 거에 10배 페이스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반짝하고 11월 중순에 한정된 건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매도가 진정된 데에는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차 잔고가 줄었잖아요. 대차 잔고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도 일부는 좀 있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 그것도 일부는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일부는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포스코 자체에 대한 어떤 매도가 줄어드는 거는 넘어가서 아예 매도 자체가 안 나오는 단계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고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 페이스가 유지가 돼야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주봉상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다. 근데 코스피가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발목 잡고 하나가 올리고 뭐 이런 구도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둘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 블랙홀.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8조 원 정도 됐었고 코스닥이 6조 원 정도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8천억 정도인데 에코프로머티가 2조 2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에는 거래 대금이 저렇게까지는 안 터지겠지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뭐 4분의 1이 한 종목이었고 삼성전자까지 합쳐버리면 거의 뭐 30% 이상이 저 종목이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거래 대금의 3분의 1을 에코프로머티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에코프로머티는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매매하나 움직이는 성향은 약간 코스닥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향후에 이제 저런 종목의 수급 집중도가 좀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코스닥 쪽이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때 코스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거래 대금이 이제 계속 확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이제 좀 부진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부진하고 에코프로 비엠아가 조금 따라가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중요한 게 121선, 그러니까 201선, 201선 아래에 있던 게 공매도 금지 효과로 201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하여튼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 사이클에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200일선 위로 올라가면 반등, 기술적 반등 사이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200일선이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동안 1년 동안 주가에 작용했던 호재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해석하기에는. 근데 그걸 회복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너무하잖아 라고 해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에코프로의 움직임 주목해 볼만 하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난주에 주간으로 두 자릿수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두 자릿수 이상 빠졌다가 결국에는 주간 두 자릿수 낙폭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힘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고, 지난주에 특이했던 거는 자동차주, 예, 뭐 아까 이제 건설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주가 이제 실적이 내년도에 뭐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거나 그런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매출하고 이익 전망치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너무 싸잖아,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 속에서 또 주가도 보시면 특정 저점에서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자동차, 지금 전차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유지가 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진정, 이 두 재료 가지고 2주 동안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지표라든가 일정이 되게 센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종목 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좀 지루하기 쉬운 국면이거든요. 또 ADR도 지금 양창이 120 원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의 개인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로는 쇼핑 시즌이다라는 기대감, 반면에 소비 둔화로 나쁘게 엮으려면 또 그렇게 엮을 수 있거든요. 또 연준 인사들도 발언을 뭐 좋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 업종은 전차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작정하고 매수할 때는 마치 비차익 매수하듯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중에서 4개 매수해주면서 고르게 다 매수를 쭉 해줄 때 시장이 강하거든요.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지난주 업종별 특징이 반도체 업종이 강했고 2차전지하고 제약은 종목별로 엇갈렸고 엔터주는 빠지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연말까지 고정이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제가 늘 보여드린 거, 삼성전자가 이제 이익이 다음에 턴어라운드 되는 해에 4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2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는 해는 40% 넘게 올라가 끝났다, 이런 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연간 10% 이상 하락한 경우 다음 해에 주가는 97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25년 동안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올라갈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 남은 게 40%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10% 올라간다라는 거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되게 중요한 고비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돌파시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그냥 속도 조절되면서 되게 지루하게 가는지,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일반 전기전자는 저기 이제 에코 프로비엠이 저기 들어가고요. 금융은 에코 프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지난주가 아니라 11월 총괄에서 보면 11월 전체적으로 코스닥보다 더 세게 올라간 건 두 개. 반도체하고 에코 프로비엠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었고, 비슷하게 올라간 건 금융, 저건 에코 프로하고 IT 부품, 저건 휴대폰 부품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저렇게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보다 약했어요. 엔터주는 아예 코스닥 마이너스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강했던 반도체, 비슷했던 휴대폰 부품, 요게 이제 더 주도주가 되는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디지털 컨텐츠는 게임, 통신 장비, 제약, 뭐 이런 쪽,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 업종별 동향도 제가 이번 뭐 방송할 때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점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